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 질서에도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월드 이슈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시사에 거진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장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국제 질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혼자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 정작 미국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부담 없이 중국 중심주의만 추구하면서 힘을 쉽게 키워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로 후퇴하게 되면 결국 강대국 간, 특히 미중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만큼 이 전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극적인 휴전 협상이 타결됐었고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북한이 모두 개입돼 있는 이 전쟁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실제 협상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젤렌스키나 푸틴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양국이 점령한 영토를 동결하고 한반도에서처럼 비무장지대 DMZ를 설치하면서 국경을 재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어떻게 할지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와 맞교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우크라이나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유럽연합 차원에서 경제적, 안보적 보장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도 뜨거운 이슈인데 이 무엇보다 무역 관세 인상을 포함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됐고 그러면서 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서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 또 우리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내수가 너무 약한 상황이라서 내수 부족 문제를 수출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2024년에 수출이 급증했고요.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가 21%나 증가했습니다. 이 무역 흑자의 3분의 1이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찾아오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대중관세를 더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반도체 같은 것에 대중국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1기 행정부 때처럼 상위 하달식, 이른바 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있을까요? 또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로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기질상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대북 협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도하고 싶어 할 겁니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 닉슨 대통령을 아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낼 정도였습니다. 닉슨은 키신저와 함께 미중 라프로쇼망, 즉 미중 협력 체제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닉슨을 좋아했던 트럼프는 닉슨의 방식을 뒤집어 이번에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이 뜻을 알고 중국에서 러시아로 갈아타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당장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비핵화 정도만 요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조금씩 폐기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성장을 시켜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대사관의 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정도를 평양에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위험성도 있지만 쉽게 철수 내지 축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징적인 차원의 최소한의 축소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북한 군축이 논의된다면 이 논의를 군비 통제 논의로 바꾸도록 우리 외교 당국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만 보지 말고 동북아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고된 파란 속에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월드 이슈 국제 시사 매거진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